실제로 수능 보는 날에는 이런 것도 미리 연습해보는 게 좋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이거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담하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능 잘 보고 싶으면 2024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험생들이 남은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아가지고 친구들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진짜 수험생 때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 보는 또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쭉 봤을 때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뭘 하면 좋을지, 그리고 당일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꼭 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팁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유튜브 영상을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희 영상 딱 보면은 이제 끄고 나서 다른 영상들은 좀 보지 말고 공부하세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괜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 동안은 뭘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전 뭐라 생각하냐면요, 신체 리듬을 수능날에 맞게 바꿔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면서 1시, 2시까지 공부한 친구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고3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능 전날에 자는 시간 있죠, 그리고 수능 당일날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일주일은 무조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그때에 맞춰서 해라. 근데 그 시간은 최소 7시간은 돼야 됩니다. 수능 당일날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그 전에 자는 시간 해가지고 앞으로는 무조건 매일매일 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맞춰서 생활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면 좋을 걸 뭐냐면은, 수능 시험 보는 순서가 있잖아요. 과목 순서들이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이렇게 보죠, 그쵸? 점심 먹기 전에 국어랑 수학을 보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영어랑 탐구 과목을 보는데, 요 순서에 맞춰서 공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국어 공부로 시작해서 수학 공부까지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영어 공부, 탐구 과목 공부 하고 나서 저녁 먹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과목의 순서를 수능이랑 똑같이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국어 과목의 특성이 있고 수학 과목의 특성이 있죠, 그쵸? 쓰는 머리가 다를 거잖아요. 국어 시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머리를 가동시키면서 봐야 되는 시험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일주일 동안 내가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게 국어 공부면은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국어 한 다음에 수학을 해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 먹으면 약간 좀 나른해지기도 하고 살짝 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컨디션이 되잖아요. 그때 보는 시험이 영어란 말이죠.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도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면 난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이 신체 바이오 리듬에 맞게 과목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능 당일날 됐을 때 되게 익숙해요. 그게 똑같이 공부하고 나서도 훨씬 더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을 잘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얘기로 수능 당일날에 맞춰서 이제 바이오 리듬부터 해서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전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아침밥 먹는 시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능 당일날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수능 때는 무조건 아침밥 먹어야 되거든요. 학생들 중에 아침밥 거르고 있었던 학생들 많을 거예요. 그럼 수능 당일날 아침밥 먹는 거야 그렇다 치고, 그 전에도 왜 맞춰서 아침밥 먹어야 되냐 그러냐면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이게 생각 못 할 수도 있는데, 이 밥 먹는 거에 따라서, 언제 자고 일어나냐에 따라서 화장실 가는 주기가 다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아침밥 안 먹다가 갑자기 먹었는데 뭔가 시험보다 화장실 가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일주일 전부터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아침밥 먹는 시간과 아침밥 먹는 음식의 종류까지 해가지고 이것까지 다 맞춰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맞춰놓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거 너무 많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거 이제 막 다 지식 쌓아가지고 뭐 더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공부한 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공부해 왔던 것들 이제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실전 연습. 그래서 모의고사를 최소 한 2개 정도는 진짜 실제 수능 시간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풀어보시고요, 시간 재놓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정리하고 복습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워나가고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책을 봤던 게 한 과목에 뭐 몇십 권씩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 복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이 책은 뗐다 싶은 게 있으면 그 책은 보지 말고, 좀 뭔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 같거나 중요한 교재들, 메인이 되는 기본 교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본서들. 그런 것들을 몇 개 정해가지고 보면서 이제는 쳐내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내용이 있다고 그냥 가정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100%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봐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접어놨어요. 혹은 단권화라는 또 방법도 있는데, 단권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만 노트 같은 데다가 옮겨 적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들은 버리고 모르는 것들만 옮겨 적거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봐야 될 부분만 남겨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교재 몇 권을 넘길 거, 다시 볼 것들을 구분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딱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남겠죠? 그럼 두 번째 공부할 때 화살표가 안 쳐져 있는 것들만 공부를 해요.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이제 또 100% 기억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걔네도 넘기고. 그러면은 원래 이제 보기로 했던 양이 100이었으면은 한번 쭉 지워 나가다 보면은 봐야 될 거에 한 30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처음에. 두 번째 30을 보면 그 중에 반도 날아가요. 이런 식으로 줄여서 수능 전날 있죠. 줄인 것만 한번 쫙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과목별로 수첩 한 권씩이 다 있었어요. 수첩 하나에 마지막 봐야 될 것들만 모아놓고 봤고요. 그리고 또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실전 모의고사 한 2번 정도 풀어보라 그랬잖아요. 이걸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시험에 대한 전략을 세워놓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보다 보면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풀다 막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몇 번까지는 보통 한 몇 분 내에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 분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에요. 내가 몇 번까지는 몇 분 이내에 풀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실전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책 마련. 원래 그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시간 흘러가는 거. 근데 그거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하다가 막히는 경우들. 한 문제 푼다가 고민해가지고 오래 걸렸을 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한 문제는 무조건 1분 이상 고민하지 않고 넘어간다 라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가령 이런 것처럼 본인들이 모의고사 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모의고사 연습을 2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 중에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팁들 몇 가지 드려보면은 풀다가 막히면은 조금 풀다가 한 20-30초 이상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푸는 게. 그냥 넘어가세요. 무조건. 체크해놓고 넘어갔다가 끝까지 다 풀고 나서 안 풀렸거나 헷갈렸던 것들 다시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잘 못해가지고 거기서 막 풀다 막힌 거 계속 풀고 있다가 시간 날려가지고 결국에 시간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 생기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요거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거 연습해보면 좋냐면은 실제로 수능 보는 날에는 수험표 뒤에다가 가채점 하려고 마킹했던 거 옮겨졌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연습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딱 풀고 나서 옮겨 적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오래 걸렸으면 못 옮겨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 열심히 했고 잘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옮겨 적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습을 안 했다가 실제 시험에서 해보려고 하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의고사 볼 때 꼭 연습해봐라. 옮겨 적는 것도 미리 방법을 결정을 해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마킹하고 옮겨 적으면은 찰나의 시간만 쓰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적는 시간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쭈쭈쭈쭈 옮겨 적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해보고 더 잘 맞는 걸로 하세요. 제가 그럼 일주일 동안은 이제 준비될 거 말씀드렸는데 수능 전날 주의해야 될 거. 전날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잠이에요. 너무 긴장되잖아요. 긴장돼서 잠 못 자가지고 다음날 망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날 잠을 잘 자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로 잠이 오는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멘탈이에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건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피곤하게 만드는 거를 무슨 막 운동 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정리했던 노트 있죠? 줄여서 만든 그 엑기스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계속 빈틈없이 계속 보세요.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공부하면 당연히 피곤할 거잖아요. 근데 전날에 막 그거 안 보고 있고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안 피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날에 그 엑기스 노트 공부하는데 완전 몰두해라. 이거 하나 팁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누웠어요. 잠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잠이 안 오는 거에 가장 큰 적은 뭐냐면은 핸드폰은 당연히 쓰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아무튼 진짜 자고 싶어 하는데 잠 못 자는 친구들 중에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걱정이 많아서거든요. 누워있는데 아씨 내일 못 보면 어떡하지 하다가 잠 안 오는데 큰일 났다 이 생각하는 순간 그 수렁에 빠져요. 불면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제가 실제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말이 있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잠 안 올 때 이렇게 생각하면 잠 잘 온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잠이 안 들어도 눈을 감고만 있어도 자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회복 효과가 있다. 100%는 아니지만 잠이 안 들었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거랑 똑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잠을 엄청나게 잘 자게 됐거든요. 그냥 누워있어도 잠이 안 와도 이거 회복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양 하나 사고 양 2개 사고 뭐 이런 것도 뭐 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야 되는 거죠. 잠 못 자도 큰일 안 나고 그냥 눈 감고만 7시간 보내도 회복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생각을 하세요 꼭.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멘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 잠 못 자는 거에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그 불안함 걱정 때문이거든요. 근데 수험생 친구들 이게 잠 잘 때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 볼 때에도 해당되는 건데 정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도 너무 걱정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시험 때 너무 긴장해도 오히려
제 실력 발휘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자체가 본인한테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능 잘 보고 싶으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제 실제 사례인데요. 전 멘탈이 나름 강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전날 걱정이 너무 많이 됐는지 새벽 4시에 갑자기 잠이 깨가지고 갑자기 어지럽더니 화장실 가서 토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럼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름 멘탈이 강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걸 잘 극복했으니까 수능 잘 봤겠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서 내가 당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뭔가 좀 속 챘나 보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상비약 같은 거 챙겨주셨던 게 있었어요. 아,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누웠어요. 누워서 한 1-2시간 더 자고 수능 치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겪었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내가 시험 보는 중간에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생각대로 안 되는 상황이 무조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하냐,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놓지 말아라. 근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내 계획대로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멘붕이 와서, 아까 시험도 시나리오 세우라고 했지만 시뮬레이션 한 대로 안 돼가지고 멘붕 와서 국어 1교시 망쳐서 막 뒤로 쭉 망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시나리오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좀 더 거기서 대담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영어 듣기를 푸는데, 영어 듣기 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친구예요, 만약에. 근데 하다가 뭔가 한기가 막 긴가민가 하고 막 헷갈리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때도 멘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때 딱 진짜 중심을 잘 잡고, 이거는 이미 버렸다 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건 틀렸다, 그냥 틀렸는데 지금부터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매몰되면 나는 망친다 하고 빠져나오는 거를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부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빠져나올 거다라는 멘탈을 갖고 들어가는 게, 그런 생각 아예 없이 들어갔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보다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멘탈을 미리 갖고 들어가라 라는 얘기. 그리고 이런 시험 때 당일날 멘탈 관련해가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시험 끝나고 애들이랑 답 맞춰보는 거. 이거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데 항상 있거든요. 장담하는데 이거는 맞았든 틀렸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험은 그냥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끝나고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그거 궁금해서 답 맞춰봤다가 만약에 틀린 사실 깨달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음 과목까지 무조건 영향받게 돼 있어요. 쉬는 시간에 답 맞추는 게 아니더라도 애들이랑 수다 떨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쉬는 시간에 그 다음 과목 볼 거 그냥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가능하면 그냥 혼자 쓰세요. 왜냐?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무조건 그런 얘기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수학 봤는데 너 이거 몇 번 뭐라 했냐, 옆에 들리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 저는 수능 때 쉬는 시간에도 애들 얘기 안 하고 답도 안 맞췄고 점심도 혼자 먹었거든요.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 효과를 당신은 몰랐지만 실제로 봤던 게 뭐냐면, 1, 2교시가 국어랑 수학이잖아요. 저희 때 국어랑 수학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특히 수학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1, 2교시 치고 멘붕 온 애들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답을 안 맞춰봤잖아요. 저 실제로 제가 되게 엄청 잘 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답 맞춰봤는데 제 생각보다 못 본 거예요. 특히 수학 등급은 1등은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수학 거의 다 맞거나 이랬어가지고 생각보다 몇 개 틀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애들 막 옆에서 안 들으려고 해도 막 수학 어렵다 어쩌고 막 얘기하고 들리는데 그냥 무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스스로 잘 봤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답 안 맞춰봤어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괜찮게 봤다라는 착각이었죠.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영어랑 탐구 보는데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랑 탐구는 평소보다 훨씬 잘 봤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답 맞춰봐서 생각보다 못 봤다는 걸 깨달았었으면 전 그 뒤에 것도 망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 멘탈 잡을 때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풀다가 만약에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래 뭐 국어 잘했는데 거의 뭐 다 맞는 수준이었거나 아니면 뭐 한 두세 개 정도 틀린 수준인데 이미 모르는 게 몇 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내가 망했다가 아니라, 아, 시험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내 실력이 변했을 가능성보다 시험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하다가 몇 개 절고 못 풀었어요. 아, 다른 애들도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훨씬 더 마음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전에 먹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 먹는 거 생각보다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속 편하게 먹기 좋은 거 이런 거 챙겨 잘 주실 건데, 저희는 항상 소고기 묵국 어머님이 해주셨거든요. 시험 때마다 저희는 소고기 묵국을 먹었어요. 그게 그냥 먹기 편하고 속도 부담 안 되고 영양가도 있고 해가지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평소에 내가 편하게 먹고 속에 탈이 없던 걸로 무조건 챙겨 먹고, 그 사이에 내가 평소에 먹지 않던 간식이라던가 특히 찬 음료수 이런 거 절대 먹지 말아라, 이런 거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간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콜릿 같은 것들 있잖아요. 조금 당 충전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챙겨가지고 그 쉬는 시간 같을 때 먹어두면 좋긴 좋아요. 왜냐면 당 떨어지면 머리가 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하면은, 지금까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느라 고생 정말 너무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남은 일주일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잘 실천하면서 보내면은 충분히
그전 동안 공부했던 거 실력 발휘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잘 신경 써서 잘 챙긴다. 그러면 충분히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은 일주일 보내고 꼭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